2009년에 그 비트코인이 처음 이제 나오면서 지금 거의 10년이 지난 상황에서는 지금은 한 1,400개 정도의 암호화폐가 나온 상태인데요. 10년 동안 암호화폐는 굉장히 많은 진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이제 사람들이 1세대, 2세대, 3세대라고 많이 구분을 하는데 1세대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 세대고요.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시스템과는 달리 어떤 중앙에서 거래를 처리하는 거래자, 미들맨 없이도 이제 그 네트워크 참여자들 간의 어떤 공유를 통해서 데이터를 검증하고 인증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보의 투명성, 신뢰성을 높였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이제 여기서 좀 더 나아간 게 2세대로 대표되는 이더리움이라는 암호화폐가 이제 등장하면서요. 1세대와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자동화 거래가 이제 됐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어떤 코드를 통해서 A와 B와 상방 간의 어떤 합의된 내용을 코드화시켜서 그 해당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거래가 처리된다는 게 1세대 비트코인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제 2세대 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종류의 자산, 이론적으로 모든 종류의 자산은 이제 자동적으로 거래가 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점이 이제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됐다. 이게 2세대 암호화폐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 2세대를 거쳐서 이제 3세대로 진행되게 됐는데요. 3세대 암호화폐들이 이제 추구하는 것은 1세대와 2세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갖고 있던 어떤 기술의 근본적인 문제들, 합의 과정에 의한 어떤 거래 처리 속도의 둔화,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인 노력들이 있는 암호화폐가 있고요. 두 번째는 완전히 새로운 혁신을 꿈꾸는 암호화폐들이 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혁신을 지금 하고자 하는 암호화폐는 뭐 이오스나 에이다 같은 암호화폐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운 합의 메커니즘을 뭐 지금 시도하고 있거든요. 뭐 포스라든지 디포스와 같은 합의 메커니즘은 이제 어떤 대표자를 통해서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그 합의를 도출해내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고요. 완전히 새로운 그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는 암호화폐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사물 인터넷 분야에서 사람과 기기와 기기 간의 어떤 원활한 정보 교류를 위해 지금 기술을 시도를 하고 있는 아이오타 암호화폐가 있고, 블록체인 검색 엔진의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기술 발전하고 있는 네뷸러스라는 암호화폐도 있고요. 마지막에 iOS 토큰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오스트라고 하는 토큰 같은 경우에는 대용량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 발전을 지금 꿈꾸고 있는 암호화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기반 토큰 이코노미라고 함은 그 비즈니스 모델에서의 어떤 자사 생태계의 확산을 위해서 암호화폐라는 어떤 인센티브를 통해 가지고 소비자들의 어떤 그 활동을 더 촉진시키는 어떤 경제 체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몇 가지 사례를 이제 말씀드리면, 스팀잇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기존의 페이스북이나 뭐 그런 데서 좋은 글을 쓰는 경우에는 그냥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는 방식, 그런 것처럼 스팀잇에서는 그걸 읽고 사용자들이 우리가 업보트, 다운보트라는 식의 방식을 통해서 이 글을 마음에 든다 하면은 업보트를 주고 어떤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스팀이라는 어떤 암호화폐를 제공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어떤 보상을 통해서 그 생태계에 속하는 사용자들이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어떤 경제 유인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디튜브라는 예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디튜브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기존의 그 유튜브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지만 이제 다른 거는 이제 분산화된 블록체인에 기반한 웹사이트라는 것이 다른 거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동영상을 올립니다. 동영상을 올리는데 이제 사람들이 업보트, 다운보트 식으로 그 비디오가 좋으면은 업보트를 눌러가지고 스팀이라는 암호화폐로 똑같이 보상을 해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이게 왜 혁신적이냐 하면은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수익이 광고에서 왔어요. 채널을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도 컨트롤틱을 신경 쓰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트래픽을 받아서 광고를 통해서 내가 수익을 얻을까 하는 게 가장 큰 이슈였는데, 유튜브에서는 이제 완전히 업보트, 다운보트식으로 내 컨텐츠에 대한 퀄리티로 평가를 받게 되니까 좀 더 퀄리티 오리엔티드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게 가장 큰 차이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또 기존의 유튜브에서는
중앙 집권, 중앙에서 처리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컨텐츠를 뭐 먼저 띄울 수도 있고 조작을 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웹사이트를 접속했을 때 어떤 동영상이 먼저 뜨는지를 중앙에서 처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걸 할 수 있었는데, 디튜브 같은 경우는 순전히 정말 그 분산화된 환경에서 사람들의 보트를 통해서 되기 때문에 공정하게 그런 관련 자료들이 먼저 뜨게 됩니다. 그 다음 사례로 이제 우조뮤직 될 수 있는데요. 이제 우조뮤직도 이제 기존에 만약에 음원 플랫폼 서비스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본다면, 기존에는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그리고 음반을 제작하는 업체들이 이제 많은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구조였는데, 우조뮤직이 추구하는 바는 정말 이제 그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어떤 가수, 실현자분들과 소비자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어떤 토큰을 통해서 그 생태계에서의 거래를 이제 활성화시키고, 좀 더 많은 양의 그 수익을 이제 그 실현자, 실제 컨텐츠 제작자에게 좀 주겠다 하는 의미에서 지금 나온 서비스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토큰 이코노미에 추가해서 어떤 그 저작권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블록체인을 통해서 가수 자신의 본연의 어떤 음원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까지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료 분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좀 더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고, 이건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굉장히 좀 잘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 메디블록이라고 작년에 ICO까지 성공한 어떤 그런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 기업이 하는 일은 토큰 이코노미 안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용자가 어떤 자신이 처방받은 내용, 자신의 처방전을 그 자신의 그 플랫폼, 메디블록 플랫폼에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의 데이터를 올리는 거죠. 그럼 올리게 되면 그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의료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제약회사가 될 수도 있고, 그 정보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병에 차도 어떤 뭐 의료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처방전을 올리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데이터를 모으면 어떤 처방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병의 뭔가가 진행되는지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토큰을 받고요, 많은 임상실험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의료기관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싼값에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 플랫폼이 한 예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 세계는 암호화폐 거래를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통계를 관련 통계를 보면 굉장히 많은 암호화폐를 원화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간 거래도 굉장히 활발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래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제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에 의한 우리가 토큰 이코노미가 온다고 한다면 서로 다른 암호화폐들이 또 교환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러한 어떤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이제 암호화폐의 거래도 중요하지만 그게 잘 되려면 기반 기술이 되는 블록체인에 대한 좀 더 정부의 투자, 그리고 기업들의 좀 더 관심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허청에서 나온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너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특허를 하고 있지만 암호화폐 쪽에 굉장히 많이 치우쳐 있다고 합니다. 그 블록체인, 기반 기술이 되는 블록체인에 대한 좀 더 기술 개발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정책을 만드는 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규제하는 것도. 그러니까 굉장히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이 있고, 아니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제가 있는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제는 암호화폐를 활발히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라든지, 아니면 또 기업들이 어떤 ICO, 흔히 말하는 암호화폐 공개를 통해서 자사 생태계를 홍보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중요하지만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